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자, 일단은, 주가 상승이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이제 조선업에 대한 그런 소외감이 점차 벗겨지고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조선업을 앞으로도 더욱더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조선업에서 특히나 대장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이 앞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주 잔고예요. 두 번째로 수주 선가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는 좀 오랜만에 분석을 해드리죠. 이제 한 달 전쯤 한 달 전쯤에 분석을 한번 해드렸었고, 저는 이 당시에도 투자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투자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당시 주가가 대략 한 63,700원이네요. 3월 28일 날 현대미포조선의 폭등은 당연하다. 조선 슈퍼사이클의 시작, 가장 저평가된 친환경 업종이라고까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대비해서도 대략 한 30% 이상 상승하고 있어요. 대략 주가가 30% 이상 상승하고 있고, 저 역시나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었죠. 간혹가다, 네, 간혹가다 제가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투자하고 있다고 뻥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만 제 조우마 기분나게 멤버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계좌를 공개하고 있죠. 꾸준히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기업을 뭐 얼만큼의 이제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우리 조우마 기분나게 멤버분들 외에도 이제 가치 필승 투자 멤버분들에게도 제가 매도할 때마다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같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도 현대인포조선을 아마 대부분 다 투자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텔레그램방에서는 제가 매일같이 강조드렸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정말 매일같이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조은무한 기분하게 멤버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현대인프조선과 다른 조선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고, 당연히 크게 이제 수익을 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계좌인데, 자, 보시면 61.58% 수익 중이에요. 저는 투자하고 있지 않은데 투자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한다거나 과장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계좌를 공개하기 때문에 뭐 거짓말 할 수도 없고요. 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61.58% 수익 중이고,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이후에는 대략 한 3% 정도, 33% 정도 추가 상승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대미포조선이 어느 쪽을, 그러니까 어떤 업계를 좀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곳이에요. 현대미포조선은 전 세계 1등의 중소형 선박입니다. 중소형 선박 1등 기업이에요. 중소형 선박 1등 기업이고, 당연히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에요. 사실상 이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도 있고요, 유럽도 있고, 중국에서도 만들어요. 그런데 중소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현대미포조선보다 뛰어난 기업은 당연히 없는 곳이고, 거의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업의 사이클의 턴어라운드 할 때에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이 당연히 대장주로 올라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했었고, 저는 작년부터라도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조선업종의 대장은 현대미포조선이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고, 현대미포조선만 봐도 된다라고까지 필승 라이브에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이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전 세계에 이제 3만여 척 정도, 이제 선박들이 3만여 척 정도 있는데, 이 3만여 척 중에서, 3만 척이라고 하겠습니다. 3만 척 중에서 대략 한 15,000척 정도가 이 중소형이에요, 중소형 선박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선박에 비해서도 숫자가 딸리지 않아요.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는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2023년까지 도크가 다 꽉 찼습니다. 수주가 다 꽉 찼어요. 앞으로 2년 동안 수주를 더 받지도 못해요. 꽉 찼기 때문에. 그런 만큼 굉장히 좀 강력하게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올해 6월에 이제 EXI에 대한 그 규제가 좀 진행될 거예요. IMO에서 진행될 것이고, 혹자는 좀 이런 다른 전문가 분들 중에 몇 분은 이런 주장을 좀 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이 스크러버를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선박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선박 하나에 뭐 2, 3천억은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선사들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바꿀 것 같지는 않고 스크러버를 대부분 다 설치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는 꽤 봤습니다. 근데 아니죠. 아닙니다. 물론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선박을 새로 발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 스크러버를
달고 있는, 스크러버만 달고 있는 그런 노후 선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입항을 거부하는 항구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예 입항을 안 되는 항구도 생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때에는 LNG 추진선으로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로 스크러버가 어떤 거죠? 스크러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히 한다면 사실 이런 주장을 좀 할 수가 없어요. 스크러버가 하는 역할은 황산화물을 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폐유라고 하죠. 거의 폐유 수준의 그런 안 좋은 기름으로 이제 대부분의 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스크러버를 통해서 바다에 버려지는 황산화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뭐죠? 바로 탈탄소죠. 예, 황산화물이 아니라 탄소예요, 탄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 LNG 추진선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결코 지금의 IMO 기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LNG 추진선에 대한 그런 수혜는 저는 가면 갈수록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수질량을 보더라도 올해 들어서 이미 수질량이 30조 원 넘었습니다. 30조 원 돌파했어요. 올해 들어서. 올해 목표가 약 40조 원인데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50조 원 이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50조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그만큼 이쪽에 대한 수질량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참고로 대형 건설사들도 1년에 수질량이 15조 원 이상이면은 좋았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계약한 3조 4천억인데 수주량이 얼마라고요? 올해 한 해에만 지금까지 1, 2, 3, 4, 5개월 동안 30조 원. 올해 목표치는 40조 원인데 5개월 만에 30조 원. 당연히 50조 원 정도는 넘겠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 현대미포조선의 폭등이 당연하다라고 까지 말씀드렸을 정도로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수혜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봤고요. 결국에는 올해 1분기에도 이제 조선업 쪽에서는 전 세계 1등을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고 연구 자료를 좀 보면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특히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이 조선업의 기술력 발전도가 40년은 앞서 있다. 40년. 이 40년 앞서 있는 산업이 없어요. 미국의 그 어떤 산업도, 중국의 그 어떤 산업도, 유럽의 그 어떤 산업도 40년 이상을 앞서 있는 산업은 조선업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업밖에 없어요. 물론 뭐 중국과 일본, 유럽 이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뭐 5년에서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40년 그리고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과도 비교했을 때에도 10년 정도의 기술적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연구 자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혜는 저는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BDI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BDI가 3천을 넘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배를 미리 만들어놨던 선사라면은 지금 떼돈 벌고 있겠죠. 근데 그런 선사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지금 부랴부랴 수주를 넣고 있는 것이고 현대해상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2년 뒤까지 수주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초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물론 이 성과가 아직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 올해 1분기도 실적이 안 나왔지만 물론 어는 서프라이즈긴 해요. 워낙에 컨센서스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성과가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때에는 저는 당연히 주가는 지금처럼 많이 상승해 있겠죠. 왜냐하면 주식은 항상 미래를 반영하죠. 현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성과가 직접적으로 성과가 실제로 올랐을 때에는 당연히 주가는 그에 앞서서 올라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사실 주식 투자자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무엇보다 올바른 예측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이 노령의 선박들이 앞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IMO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2030년까지 선박 기준으로 이제 탄소 배출량을 40% 이상 감소를 시켜야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탄소 배출량 40% 이상 감소시키려면은 LNG밖에 없습니다. LNG 추진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노후 선박에 대한 그런 발주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외에는 특히 중소형 선박에서는 현대미포조선 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현재 10년 동안 LNG 추진선으로 바꿔야 되는 노후 선박만 약간 17,000여 척입니다. 17,000척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필수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17,000척 중에서도 그러니까 노후 선박입니다. LNG 추진선으로 바꿔야 되는 노후 선박만 17,000여 척인데 전체는 3만여 척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도 바꿀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버팅기고 기업이 망하고 회사들이 망하고 뭐
넘어지고 상관없이 무조건 바꿔야 되는 이 노선사만 최소 3,000척입니다. 최소 3,000척이에요. 최소. 그럼 1년에 쉽게 계산해도 300척씩은 수주가 나와야겠죠. 이 중에서 대한민국이 절반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매우 보수적으로 절반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150척은 매년 앞으로 10년 동안 수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들 상대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인데 2014년 기준으로 1년에 얼마 정도, 지금 이때입니다. 주가가 이때인데 비슷하죠. 이때 기준으로 1년에 몇 척이 나왔느냐? 대략 한 50척에서 60척 나왔어요. 50척에서 60척. 지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50척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보다 2배가 더 좋죠. 앞으로의 시황이 2배 정도가 더 잘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주가는 여전히 이때와 일맥상통하다. 왜냐하면 아직 확실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측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소외되었던 것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지금 이제 소외되었던 것 중에서도 꽤나 이제 좀 벗겨지고 있고,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매우 강했고요. 저 같은 경우도 61.8% 정도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추세가 꺾일 때는 당연히 비중을 다시금 안전하게 좀 벌었다가 다시금 저가에서 지지라인에서 지분을 또다시 많이 태울 생각입니다. 지금도 매우 크게 수익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꽤나 좀 상승 사이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꽤나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수익은 굉장히 잘 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드리더라도 결국 이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분인데, 좋은마음 기쁜 더하기 멤버분이십니다. 당연히 제가 계좌도 공개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매수매도할 때마다 텔레그램 방에서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말씀드려요. 지금 보시면 필승님이 소개해주신 종목들 모두 빨간불입니다. 전부 빨간불이죠.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고, 손실기업이라고 하더라도 5%가 채 안 되는 그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인 건 맞아요. 최근에 이제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변곡점이 진짜로 왔고요. 저는 벌써부터 시장의 변곡점을 말씀드렸고, 텔레그램에서는 왜 오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정확하게 시장의 변곡점을 맞췄고 현금 비중도 꽤나 만들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아요. 오르면 주식 비중을 그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것이고, 주가가 이제 크게 빠져준다면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또한 최대한 빠르고 현명하게 제가 대응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마음 기쁜 덕의 멤버분 중에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계좌를 공개하기 때문에. 저는 작년 3월 달에도 증시가 40% 이상 빠졌을 때에도 제 계좌는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습니다. 손실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봤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히 계좌를 좀 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종목 다 수익 중이고, 좀 계좌를 좀 크게 보여드리면, 이거 우리 좋은마음 기쁨나게 멤버분 중에 한 분의 계좌입니다. 한 분의 계좌이고, 지금 보시면 전부 이렇게 수익 중인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코인도 지금 코스모스로 16%, 비트코인으로 5%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 그 외에도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계좌 인증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 0.24% 손실 중인데, 참고로 이 종목은 제가 매수한 종목은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좋다고 판단하셔서 매수한 종목이고, 나머지 종목은 당연히 전부 다 수익 중이죠. 당연히 전부 다 수익 중입니다. 지금 보셔도 이제 이분도 이제 코인이 전부 다 수익 중이고, 비트코인도 당연히 수익 중이죠. 지금 보시면 오늘도 필승님 종목 하나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같네요. 사부님 따라 잘 매도했네요. 매일 이렇게 터지니 계좌는 계속 신고가, 투자의 신이십니다. 갓승, 변곡점 추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승, 변곡점 왔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코인, 주식 다 오르네요. 필승님 따라 매일매일 부자되는 중입니다. 갓승, LMT 모아가고 있는데 꾸역꾸역 추매 타임을 안 주네요. 영상 감사합니다. 국내 방산업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면 이오스도 65% 수익 중이죠. 예, 이것도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보내주신 건데 수익금을 좀 갈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이 수익률이 65%가 현재 수익 중이고 최근에 이오스가 또 올랐죠. 아마 이게 저번 주에 보내주신 거니까 지금은 한 70% 이상 70% 이상 수익 중이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이오스는 투자하고 있고, 제가 이오스 투자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오스 이후에 또 어제 아마 어제 이제 다른 코인도 이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다른 코인도 매수를 들어갔고, 결국에는 코인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 우리 멤버분들과 저는 이제 수익을 잘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분석해드렸고,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업에 대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